대한민국의 기술력이 하버드 대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세계 군사 강국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 충격적인 실화. 한국의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 지성의 전당에서 펼친 믿을 수 없는 군사혁명의 현장. 어떻게 이런 일이? 중국 군사 전문가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도 파키스탄 실전 영상이 공개되자 하버드 강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 유엔 무기평가관이 눈물을 흘리며 밝힌 충격 고백. 내가 틀렸다. 그녀는 왜 한국의 무기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나토 최전선부터 인도 국경까지 세계가 한국의 철학에 무릎 꿇은 결정적 이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의 숨겨진 실화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통쾌한 진실의 순간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 밤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강국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놀라운 순간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분쟁론 강의실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마지막 남은 자리에 앉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하버드 캠퍼스는 붉게 물든 단풍으로 가득했지만 강의실 안은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아시아계, 유럽계, 중동계 학생들이 각자의 노트북을 펼치고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과정은 생각보다 고단했습니다. 전 유엔 무기평가관에서 학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때론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메이어스 교수가 강단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 무기체계가 어떻게 국제안보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렸어요. 그의 회색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은 오랜 경험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스크린에 K9 자주포라는 글자가 나타났을 때 제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그것도 불쾌한 종류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누군가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놓았어요. 한 대의 자주포가 강대국들의 전략 관점을 바꿨습니다. 하버드에서 이 무기를 논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죠. 메이어스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이 주제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또 한 국제야? 그때처럼 나를 웃게 만들진 않을 거야. 입술을 살짝 깨물며 불편한 기억을 억눌렀어요. 뒷자리에서는 누군가 작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유엔에서 일할 때 한국의 K9을 실전 경험 없는 전시용 무기라고 평가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 보고서에는 실전 검증이 부족하며 과장된 성능 수치라는 문구가 있었죠. 그리고 그 평가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한국 측의 강력한 항의와 실제 검증 결과에 망신당했던 그날의 기억도 선명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들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메이어스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조연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닙니다. 그의 손짓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세계 지도 위에 K9이 배치된 또는 계약된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점들이 지도를 채우고 있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펜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불편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고 그 속에서 불안한 표정을 발견했어요. 그날 이후 저에게 한국이란 단어는 과소평가했는데 반박당한 나라라는 복합 감정과 반감으로 가득 찬 단어가 되었죠. 마치 자존심에 난 상처처럼 말이에요.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다양한 국가들의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인도.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었어요. 그중 몇몇은 제가 유엔에서 직접 다뤘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K9을 도입했거나 도입 중인 국가들입니다. 나토 최전방에서 인도 마이너스 파키스탄 국경까지 이 무기는 이제 세계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죠. 하나의 무기가 그런 변화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아마도 과장된 평가겠지요. 제 손은 자동적으로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강의실 창문 밖으로 하버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였고 그 너머로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K9과 경쟁하는 무기체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시선이 교실을 천천히 훑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가장 먼저 중국에서 온 유학생 리웨이가 자신감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SH15입니다. AI 시스템을 탑재한 시대의 결정체죠. 리웨이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항상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미소를 감추려 했지만 옆자리 학생이 의아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UN 시절 SH15의 작동 오류 보고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절대 말할 수 없는 기밀이지만 그 시스템은 실제 테스트에서 연속 발사에 실패했고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보고서 작성 당시 중국 대표단의 완강한 반발도 기억나네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SH15는 차세대 네트워크 중심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표적 식별, 자동 사격 조정, 주변 환경 인식 시스템까지 K9이 구현하지 못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죠. 그는 손짓을 크게 하며 설명했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노트북 키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한 습관이었어요. 리웨이의 말에는 확신이 넘쳤지만 그것은 실전이 아닌 이론에 기반한 확신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SH15의 실제 성능은 그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UN 회의실에서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지나갔어요. 메이어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웨이 군, SH15가 실전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나요?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강의실 전체가 집중했어요. 리웨이의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그는 안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실전 배치는 아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매우 우수합니다. 국경 지역에서의 시험 발사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죠. 그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반응했습니다. 실전 없는 무기는 수영장 없는 수영 강사와 같습니다. 그의 비유에 강의실에 웃음이 퍼졌어요. 아무리 이론이 완벽해도 물에 들어가 본 적 없는 강사에게 수영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입가에도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편한 기억이 떠올랐죠. 저 역시 K9을 평가할 때 실전을 과소평가했었으니까요. 교수의 말이 마치 저를 향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를 바로 하며 허리를 펴고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SH15는 종이 호랑이 아니냐? 이론만 좋은 무기 아냐? 옆자리의 북유럽 학생은 친구에게 우리 군에서는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리웨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의 목 근육이 긴장된 것이 보였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의 저와 겹쳐 보였어요. 사실 저도 한국의 K9을 평가할 때 같은 오류를 범했었으니까요.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확신에 차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죠. 무기의 가치는 도표나 수치가 아닌 실전에서 증명됩니다. 메이어스 교수의 단호한 음성이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실제 전장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라. 내가 그걸 보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을까? 갑자기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말이죠.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강의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지나가는 학생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어쩌면 저도 제 그림자와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리웨이는 더욱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높아졌고 손짓은 더 커졌어요. K9은 결국 구식 철덩이일 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 만든 무기죠. 미래 전장은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이 지배하게 될 거예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구식 때문에 내가 UN에서 혼쭐 났지. 씁쓸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UN 안보리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단 앞에서 제 보고서가 조목조목 반박되던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었죠.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편향된 시각입니다라는 한국 측의 반박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리웨이의 강한 주장에 강의실 내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창가 쪽에 앉은 동유럽에서 온 학생을 바라봤어요. 그는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단단한 체격의 사내였죠. 그가 손을 들고 리웨이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그 구식이 우리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K9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포병 공격이 감소했어요. 이론보다 중요한 건 신뢰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어요. 말투에서 군 경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유엔에서 K9을 평가할 때는 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아니, 듣지 않으려 했던 걸까? 자부심과 편견이 제 판단을 흐렸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학생도 동조했습니다. 긴 금발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러시아와 130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에게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죠. 핀란드가 K9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푸른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강의실이 두 진영으로 나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쪽은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다른 쪽은 검증된 실전 성능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운데서 나만 바보였나? 하는 생각에 갈등했습니다. 유엔에서의 제 판단이 옳았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K9을 선택한 걸까요? 의자에 앉은 자세가 불편해져 자세를 바꾸었지만 마음의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메이어스 교수가 토론을 지켜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전 사이의 간극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많은 무기 체계들이 훌륭한 설계도 위에서는 완벽했지만 전장에서는 실패했죠. 오늘은 실제 전장에서의 자료를 보며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수의 말에 강의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비밀 해제된 작전 보고서와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에 강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어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만이 특별히 제공받은 독점 자료입니다. 외부 유출은 금지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메이어스 교수는 모니터를 조작하며 말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큰 스크린에 영상 재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자 메이어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인도-파키스탄 국경 충돌 중 포병전 영상입니다. 양측 모두 자주포를 동원했고 서로 다른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영상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제가 유엔 보고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종류의 실전 자료였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지고 등이 의자에서 떨어져 앞으로 기울었어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유엔에서 묘사된 종이 위의 무기가 아닌 실제 생명을 다루는 강철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스크린에 펼쳐진 영상은 먼지와 불길로 가득한 전장이었습니다. 고해상도 열영상으로 찍힌 영상이라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고해상도 열영상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는 두 종류의 자주포가 번갈아 등장했습니다. 왼쪽이 SH-15, 오른쪽이 K9입니다. 메이어스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무기 체계를 가리켰고 그 붉은 점이 스크린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SH-15가 첫 번째로 사격했습니다. 화염이 포구에서 뿜어져 나왔고 섬광이 밤하늘을 밝혔어요. 그 순간 강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몇 초 후 목표 지점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목표물에서 벗어난 지점이었습니다. 열 영상에 포착된 폭발은 목표물에서 약 50m 떨어진 곳이었어요. 두 번째 발사에서도 비슷한 오차가 발생했고 세 번째 발사는 아예 포구에서 멈추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연속 발사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엔 보고서에서 제가 지적했던 SH-15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실제 영상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에 기반했었죠. 리웨이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얼굴이 상기되고 안경을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무기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다음은 K9의 차례였습니다. 3중 발사 준비 모습이 보였어요. 포신이 정확한 각도로 조정되고 현지 날씨와 풍속을 고려한 발사.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데이터 화면으로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연속 3발의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TOTTIM이 안타것 사격으로 서로 다른 탄도로 발사된 포탄이 동시에 목표물에 명중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정확성과 위력에 저도 모르게 와 라는 탄성이 나왔어요. 완벽한 TOT 사격입니다. 제 옆자리에 미군 출신 청강생이 감탄했어요. 그는 턱수염이 있는 건장한 남성이었고 군복무 시절 배지가 달린 가방을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나도 훈련장에서 본 적 있어. 우리 포병들도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 숨 멈췄지.
이런 정확도는 쉽게 나오지 않아. 영상은 계속되었고 K9은 높은 명중률과 안정적인 연속 발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 연속 발사에도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력까지. 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떼지 못하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것이 제가 UN 보고서에서 전시용이라고 폄하했던 그 무기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인도에서 온 교환학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짙은 곱슬머리에 항상 밝은 미소를 짓는 청년이었어요. K9은 우리 군에서 바지라라고 불립니다. 신의 벼락이란 뜻이죠. 이런 이유에서였군요.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고 몇몇 학생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과거의 판단과 눈앞의 현실이 충돌했습니다. 유엔에서 작성했던 보고서의 내용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불편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일까? 그 생각이 마음 한켠을 계속해서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흘렀어요. 강의실은 영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메이어스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전 데이터입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이죠. 무기 체계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 위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입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저에게 머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과거를 알고 있는 듯한 그 눈빛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저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스위스군에서 복무하던 시절 2009년 늦가을의 그날이었어요. 국경 근처에서 훈련 중이던 우리 부대가 예상치 못한 포격을 받았던 그 순간. 회색빛 하늘 아래 우리는 정확히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도 모른 채 숨어야 했습니다. 제 전우 한 명이 그날 목숨을 잃었어요. 마티아스,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그의 얼굴이 마지막 순간에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포탄이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외교관이기 전에 군인이었다. 전우를 구하지 못한 기억이 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손가락을 꼭 깨물어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K9은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그 전우 같았을까? 적의 포를 정확히 타격해서 우리를 지켜줬을까?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생각에 놀랐습니다. 무기를 인간에 비유한다니 이성적인 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철의 심장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슬쩍 눈가를 닦는 모습을 옆자리 학생이 보았는지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상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K9을 비웃었던 UN 브리핑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방산 담당자가 저를 바라보며 했던 말이 생생했습니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그 남자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슈나이더 평가관님, 말로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그것을 오만함으로 해석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자존심 강한 작은 나라의 허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자신감이었어요. 실력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었죠. 제 판단이 그토록 틀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강의실의 소음이 멀어지고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여전히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몇몇은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 했어요.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메이어스 교수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궁금증이 엿보였어요. 슈나이더 박사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마른 느낌이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무기를 직접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엔에서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리웨이도 다른 학생들도 모두요. 그 순간 제 안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감정이 차올랐지만 전문가로서의 의무감이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존심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 평가는 불완전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어요.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의 해방감이었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리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에서는 당혹감과 분노가 읽혔고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됐습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리웨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계속해서 항변했어요. 이건 특정 상황만 편집한 거예요. 전체 작전 상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에서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의 몸부림이었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의 발버둥이었습니다. 메이어스 교수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리웨이에게 다가갔어요. 리웨이 군, 이 영상은 하버드 안보연구소와 국방부가 검증한 자료입니다. 편집이 아닌 연속된 작전 영상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리웨이는 계속해서 항변했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SH-15는 최신 버전이 아닙니다. 개량형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건 불공정한 편집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몇몇은 리웨이를 향해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다른 학생들은 메이어스 교수를 바라보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 제가 검토한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렸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웨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강의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UN 무기평가관으로 근무할 때 저는 SH-15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영상은 제가 검토했던 자료의 일부예요. 제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무기체계는 발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겪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리웨이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K9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리에 천천히 앉으며 그의 어깨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존심의 갑옷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 리웨이에게 공감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시점이 다를 뿐이었죠. 메이어스 교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분노를 만나면 흔들리고 존엄을 만나면 조용히 승리하죠.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오랜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었겠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몇 년 전 저도 같은 상황에 처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저와 달리 저는 이제 진실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이었어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메이어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K9 개발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며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철의 심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해졌어. 그리고 처음으로 그 호기심에 부끄러움이나 반감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순수한 궁금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강의는 K9 개발 다큐멘터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불이 꺼지고 커다란 스크린이 밝아졌어요. 화면에는 밤샘 작업을 하는 연구원들, 끝없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는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1990년대 초반 한국이 자체 포병 시스템 개발을 결정했을 때의 회의 장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국방은 남에게 의존할 수 없는 문제였죠.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초기 설계도 실패한 프로토타입, 그리고 지친 표정의 엔지니어들. 젊은 엔지니어가 지친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흔적이 보였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우리를 비웃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기술이었고 우리가 가진 것은 절박함이었어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절박함. 그것은 제가 스위스군에서 배웠던 감정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전우를 위한 절박함. 그것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었다니. 생각해 본 적 없는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기를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만 평가해왔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철학, 믿음을 보지 못했던 거죠. 다큐멘터리는 계속되었고 K9의 시험 발사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발사 장면에서 환호하는 엔지니어들, 눈물을 흘리는 책임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읽히는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부심,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것에 대한 확신. 저는 그 표정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정신력이 중요했습니다. 책임자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고 깊은 주름이 그의 경험을 말해주는 듯 했어요. 우리는 포를 만든 게 아니라 철학을 만들었어요. 정확하되 섬세하게, 강력하되 절제된 그런 가치를 담고자 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총을 쥔 손보다 그걸 만든 손이 더 위대해 보인 건 처음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제가 항상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냉정한 기술자로만 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었고 신념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리웨이의 얼굴에도 감동의 기색이 엿보였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저건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다. 그 말에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박수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큐멘터리 후반부에는 K9을 도입한 국가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우리는 무기가 아닌 안정을 구매했다고 말했고 폴란드 군 장성은 K9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준다고 했어요. 각 국가의 대표들이 K9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를 넘어 믿음을 구매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에스토니아의 젊은 여성 엔지니어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K9을 통해 배웠습니다. 작은 나라도 의지가 있다면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문득 스위스를 떠올렸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중립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가는 나라. 그리고 한국.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히 산업국가로만 바라보았지만 이제 다른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자 존경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평가절하했던 그 나라, 그 무기, 그 사람들에 대한 뒤늦은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동시에 새로운 이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메이어스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며 교수의 은빛 머리카락을 빛나게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꿈틀대던 생각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어요. 교수님,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이 철학을 직접 보고 싶어요. K9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개발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피어난 호기심과 존경심을 숨길 수 없었어요. 메이어스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예상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 이미 방문 일정을 준비해 두었어요. 다음 달에 K9 생산시설과 연구소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셨죠? 제 표정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당신의 눈빛이 말해주더군요. 교수는 안경을 벗어닦으며 말했습니다. 무기를 보는 시선이 변했어요. 이제 철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심장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슈나이더 박사, 당신은 유능한 평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은 학자가 될 것 같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강의는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만함에서 겸손으로, 편견에서 이해로 가는 여정이었죠. 마치 교수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요. 교수는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정한 학자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가르치려는 것이죠. 한 달 후, 저는 한국의 K9 생산 공장에 서 있었습니다. 창원의 넓은 공장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포신이 조립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철이 아니야. 이것은 의지야. 공장 곳곳에서 엔지니어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집중된 눈빛에서 저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둡니다. 이 무기는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책임감이 묻어 있었어요. 공장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K9 개발팀의 모습이었어요. 젊은 얼굴들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의 사진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현재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제가 알던 군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명감, 헌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저는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저 사진 속 개발자 중 한 명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기가 아닌 철학을 만든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엔에 제출했던 K9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철의 심장. 강하되 겸손하고 조용하되 정확한 존재. K9은 포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도 그렇게 늙고 싶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제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바람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고요한 천둥 소리. 그것은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K9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기술의 소리가 아니라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인한,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그 울림. 제 인생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 앉아 저는 유엔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 둘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였죠. 철의 심장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닌 철학을 만들었다. 이 한마디가 하버드를 침묵시켰습니다. 슈나이더의 눈물로 증명된 K9의 힘,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의 숨겨진 실화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